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옥시 사건이라고도 많이 불고 있죠. 여러분 집에 가습기 사용하세요? 보통 날씨가 추워지고 또 집안이 건조하면 겨울철 때 가습기 많이 쓰잖아요. 왜냐면 실내하고 실외하고 온도 차이가 커지니까. 게다가 안에는 집안에는 막 온 돌리고 따뜻해지면 건조하잖아. 그래서 코도 막 코딱지 막 나오고. 그래서 공기가 탁해지니까 가습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죠. 특히나 아기 있는 집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몸이 아프신 분들은 코가 이렇게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습기 많이 쓰죠. 자, 그런데 그 가습기에 살균제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가습기 살균제는 1997년 한국에서 최초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2011년 사실상 판매가 중단되기까지 연간 20여 가지의 종류가 연간 60만 개 이상 정도 판매됐다고 해요. 총 가치로 치면 20억 원 정도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14년 동안 이용이 됐어요. 14년 동안 전국의 가정에서 약 840만 개를 사용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가습기 살균제 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의 폐에서 이상한 증상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림으로 제가 가져왔어요. 어떠한 증상이 나냐면 섬유화 증상이 나타나요. 폐에 섬유화 증상이 나타나는 건, 자, 여기에 동그라미 친 부분처럼 폐가 있잖아. 근데 그 폐에 어떤 부분부터 폐가 굳어가는 거예요. 폐가 작용을 해야 되는데 폐가 점점 굳어가요. 그러면서 이게 심각한 폐 질환으로까지 발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느 순간 하루에 발견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얘는 여전히 14년 동안 판매가 됐다고. 예전에는 1명, 2명씩 발생했더니 정체불명의 폐질환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폐질환 환자의 수가 늘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2011년 5월 8일 그 전까지 계속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폐질환이 사망자가 계속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5월 8일 한 달 동안 6명의 환자가 똑같은 증상으로 다 입원을 하면서 이게 이제 나라에서 이상한 거야. 환경 보건 어떤 이런 단체에서 야, 이상하다. 이게 왜 똑같은 증상을 보인 사람들이 6명이나 이걸 한 달 동안에 입원을 했을까? 그래서 이걸 이제부터 조사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처음에는 단순 폐렴처럼 보인대요. 그냥 처음에는 폐렴인 줄 알아요. 폐렴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점점 상태가 악화되면서 어떠한 약을 써도 듣지가 않는 거예요.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써도 듣지가 않아. 그런데 이 6명 중에 5명이 임산부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원인을 모른다고 봤을 때 6명이 임신을 이 병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그 중에 5명이 임산부야. 그럼 임산부들이 뭐 하는 무언가의 행동 때문에 이 병이 왔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조사를 또 하기 시작한 거죠. 이 6명의 6명의 환자들 중에서 1명은 뇌출혈 증세로 사망했어요. 자, 공통적인 증상이 뭐였냐면 급성 폐질환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가족 단위 집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침하고 호흡이 잘 안 되고 막 이런 증상들이었거든. 근데 이게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걸 보니까 얘네들이 가족으로 있어. 가족 단위로 일어나. 폐가 다 굳어가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그다음 임산부가 일어나. 그러고 보다 보니까 이게 가습기 사용자들한테 보통 일어나는 증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엔 조사를 하면서
이 가습기를 틀어서 물을 이렇게 오래 담가 놓다 보니까 그 안에 세균이 발생해서 그 세균 때문에 이런가 보다 라고 조사를 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연관성이 낮은 거야. 그리고 혹시 세균 감염 아니야? 세균이 막 나서 세균 감염에 대해서도 다 조사를 했는데 아닌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 하나가 뭐냐면 가습기를 사용할 때 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 가습기 깨끗하게 하려고요. 가습기 우리 엄마들도요, 왜 화장실 변기 청소하실 때 세제를 쓰잖아요. 더 깨끗하게 하려고. 이들도 가습기 안을 그냥 더 깨끗하게 하려고 살균제를 쓴 거예요. 그냥 청결하게 하려고. 근데 가습기를 겨울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증상은 봄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게다가 산모들은요, 일반인들보다 호흡이 좀 더 빠르대요. 그래서 빨리 들이마시고 빨리 내쉬었기 때문에 산모들한테 더 피해가 컸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이 가습기를 하나 틀어놨어. 살균제를 쓴 가습기를 틀어놨는데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증상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증상이 틀려요. 실제로 내가 폐가 얼마나 건강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건강한 사람은 조금 증상이 덜 올 수도 있고, 같은 가족 안에서도 폐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사람은, 노약자, 아이들은 조금 더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얼마나 여기 자주 또는 오래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가족 내에서도 다 증상이 틀린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피해의 정도가 다 약간 틀리기 때문에 이걸 가습기 때문이다라고만 규명 짓지 않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어서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자,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1년 4월에 임산부든 급성 호흡 부전이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환자들이 잇따라 입원을 해요. 그런 와중에 5월 10일날 입원 환자 중에 34세 여성이 사망합니다. 6월 여성 3명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8월 30일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와서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라고 밝혀내요. 추정을 해요. 그러면서 9월 30일 날 한국소비자원에서 살균제 사용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좋겠다, 권고를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11월 11일 날 사건이 발생하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질병관리본부에서 야, 가습기 살균제 이거 다 수거해! 이거 다 못쓰게! 국민들 못쓰게! 6개월이 지나고 나서요. 자, 다음 해 2012년 1월 17일 날 피해자가 4명이 이제 그때부터 손해배상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2월 3일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실합니다. 네, 그 살균제 때문에 폐 손상이 왔습니다. 최종 확인까지도 해요. 그리고 7월 23일 날 이제 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업체들의 검찰 고발이 들어갑니다. 확실해요. 살균제 때문이야. 확실해. 우리나라에선 인정했어. 모든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폐 질환을 가지고 왔고, 그게 다 그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썼고, 그래서 다 나라에선 인정했어.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은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나왔던 다양한 가습제 살균 제품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회사 제품 때문에 꼭 그랬다는 게 증거 있어요?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가만있어 봐. 막힌다 볼게. 물 줘? 물 줘? 물 안 마셔?
감기로 이제 병원에 동네 소아과를 갔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감기, 단순 감기라고 해서 약을 먹다가 먹었는데도 별 효과가 없고 진전이 없길래 큰 병원을 갔는데 선생님들이 딱히 변명을 딱 잡아주지 못하고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숨쉬기 힘들 정도로 숨차게 하더라고, 점점. 중환자실 내려가서 1주인가 2주 정도 있다가 심장이 멎었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밤이 고비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이런 일이 또 다시 반복되면은 힘들 것 같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성준이도. 올 봄에 갑자기 폐가 딱딱하게 굳어져 임산부 4명을 숨지게 한 질병의 원인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로 지목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폐 손상이 일어날 확률이 47배나 높았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 다들 너도 저거 쓰지 않았냐고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이제 그 카페를 들어가서 알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는 처음 상태들이 다들 성준이처럼 그런 이렇게 토하기도 하고 막 똑같더라고, 증상들이. 내가 애를 죽여놨구나, 그걸 쓰지 말고 괜히 내가 왜 사서 써가지고 애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면서 내가 1년 동안 저통을 가지고 가습기에 그걸 부어주면서 내 자식을 내가 죽이고 있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 저한테도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안녕하세요. 학교를 가지 아니, 못하고 오늘은 뭐 배워요? 집에서 오늘 오빠도 안 갔어요. 학교에 못 가고 인터넷으로만. 학교, 응? 학교, 뭐가 없다고? 학교 안 해. 학교 간다고? 너 열나잖아 지금. 학교. 일상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목욕을 하고 싶어도 목에 구멍이 있어서 목욕을 할 수가 없어요. 머리도 못 감아요, 쟤는. 외출을 한다 해도 휴대용 산소통이 있거든요. 저희는 성준이 산소가 떨어지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무조건 집에 와야 돼요. 지금 많이 밝아졌어. 처음 병원 퇴원해서 왔을 때 양치를 시키려고 손을 입에 넣고 하면은 손을 막 깨물어 버리고 모든 걸 행동을 좀 난폭하게 했다고 해야 되나? 땅에 머리를 막 박아서 홍나고 피나고 그랬고 막 자기 머리 막 때리고 손으로 소리. 우리는 사실 들리는 얘기로만 듣는 거지 실제 피해자들의 마음 깊은 곳의 그 고통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원인 물질은 뭐였을까요? 과연 이런 폐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뭐였냐? 바로 이거예요. 구체적인 원인 물질은 PHMG라고 불리는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이라는 제품이에요.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 난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뭐 발음하고 이런 건 난 몰라. 또는 한 가지 더 PGH라고 염화 올리고 에톡시 에틸 구아니딘이라는 이제 제품이에요. 성분이에요. 얘가 보통 살균제나 부패 방지제 등으로 흔히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살균제에 비해서 피부나 또는 들이마셨을 때 독성이 다른 것보다 좀 적고 살균력이 뛰어나고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얘가 가습기뿐만이 아니라 물티슈, 부직포 등 여러 가지 곳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 이 PHMG는 국내에서요, 국립환경연구원의 유독물이 아닌 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일본, 호주, 중국 등에서도 그냥 살균제로 등록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식품의약
쪽에서 이제 메디컬 그러니까 병원에서 사용하는 뭐 메스나 이런 거 살균제로 인증이 된 상태고요. 외국에서는 수영장 청소할 때 있잖아요. 또는 정화조의 물때를 제거하는데 쓰이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살균제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여러 곳에서도 쓰이고 있어요. 근데 가습기의 특징이 있어요.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습기는 초음파 진동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을 초음파로 진동시켜가지고 이 매우 작은 물방울 입자로 연기화, 수증기화 시키는 작업을 이 가습기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여기에 불순물이 들어갈 경우에 이 액체 안에 녹아있던 불순물도 이 연기화되면서 같이 공중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습기의 특성상 이 불순물이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공중으로 퍼져나가게 되면 숨을 쉴 때 이게 폐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연구 안 했어요? 이런 독성이 있다는 거 몰랐어요? 독성 연구에서는요, 위해성, 그러니까 위험성이 낮다고 판명이 됐어요. 게다가 이 제품 자체만 보면, 이 성분 자체만 보면 또 다른 살균제에 비해서는 뭐 코로 들어가거나 피부에 묻었을 때 독성이 다른 제품보다는 훨씬 낮아요. 그런데 살균력은 뛰어나고, 그러니까는 호흡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크게 조사된 바가 없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얘가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 어떠한 독성이 다시 몸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지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어떠한 제재가 없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살균제라는 건 그냥 약이 아니잖아요. 공산품이잖아요. 그냥 샴푸, 바디로션처럼 공산품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되는 법이 또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자, 당시에 그 살균제를 만들었던 회사 중에 하나인 옥시가 다른 기관에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우리도 원인이 뭔지 알고 싶다 하면서 실험을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2015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그 연구 결과를 알고 싶다, 우리도 알고 싶다 했는데 그곳에서 인터뷰는 곤란하다, 우리 아직 법정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확인되고 조사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 해결이 될 거니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그러니까 너네한테 공개할 수는 없다라는 답변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법정에서 그냥 계속 여러 가지 증거와 자료만 요청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럼 현재 사태는 어떡하냐? 여기 제가 이제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자, 2013년 우리나라에서 이 폐손상 조직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해자라고 의심되는 사람의 대상으로 다 이제 관련성을 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2014년에 이 결과가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제가 가져온 숫자랑은 약간 달라요. 근데 제가 좀 보니까 이게 아마 마지막 그 결과일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2014년에 의심 사례가 361건이에요. 그 중에 확실한 환자가 127명, 그 중에 57명은 이미 사망했어요. 가능성이 확실하진 않고 가능성이 높은 환자만 41명, 그 중에 18명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계속 확실하냐 확실하지 않냐라는 거의 싸움인 거예요. 야, 그 사람이 원래 폐가 안 좋아서 죽은 걸 수도 있잖아, 살균제 때문에 죽지 않은 걸 수도 있잖아의 싸움인 거예요. 2014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또다시 2차 조사가 진행됐어요. 그 중에 거의 확실한 사람이 다시 28명이 나왔고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21명, 뭐 이렇게 추가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2016년 1월 이 모든 피해 접수가 종료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서 내가 예전에 가습기를 썼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내가 폐가 약간 안 좋아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셔도
이제는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왜? 2016년 이미 피해 접수는 끝났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당시에 이런 제품들을 만들었던 회사는 누가 있을까요? 일단 옥시. 자, 옥시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이 제품이에요. 당시 옥시에서 만들었던 옥시 싹싹 가습기 당번이라는 거예요.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이 제품으로 103명이 사망했어요. 103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애경에서 만든 가습기 메이트라는 상품이 있었어요. 자, 광고가 뭐라고 돼 있냐면 내 아이를 위하여라는 광고의 이름으로 애경에서 만든 가습기 메이트로 인해서 28명이 사망했어요. 그 외에 롯데마트에서 만든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로 22명, 홈플러스에서 만든 가습기 청정제로 15명, 버터플라이 팩트라는 작품에서 만든 살균제로 14명이 사망했는데 이 회사는 현재 폐업 상태예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는 총 14곳 정도가 돼요. 그런데 여기 어떤 곳에서도 옥시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과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최근에 롯데마트하고 홈플러스에서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예요. 가슴이 너무 아프죠?